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일단 연준 피봇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 웃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이 상황 속에서 장외 주식의 투자처는 또 한 주 동안 어떤 온도를 띄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목요일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함께 한숨 쉬면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특히 도시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웃는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반드시 원상 회복을 합니다. 주식은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잘 인내하면서 수익을 향한 기회가 왔을 때 크게 거머쥘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 굉장히 많아서요.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놀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야놀자가 나스닥으로 갑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 소식이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알고 있는 아주아이비,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있는 야놀자가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전 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나스닥으로 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야놀자도 나스닥 상장설이 돌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상장설이 돌면서 한 주간의 시장을 주도한 주식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들 좀 지켜볼게요.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였던 재료였다 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좀 비상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자체가 지금 좋게 밸류를 설정받기가 참 힘든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 일단 마켓 컬리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마켓컬리라든가 K뱅크 이미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상장 우리가 10월 달과 11월 달, 12월 달이 남아 있는데 과연 마켓컬리가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시장에서 마켓컬리가 상장을 간다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보고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 상장되는 것이 주주들에게도 좋고 또한 회사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 계속해서 버텨낼 그 동력 저희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복수 의결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한 주가 두 주의 의결권을 갖는 거겠죠. 우리가 차동 의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쿠팡이 그렇게 상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주의 지분을 지킬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들은 거의 다 VC의 투자 기관들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컬리도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한 주에 두 주, 세 주의 의결권, 즉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벤처 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법들은 적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도 좀 집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면 기업 10곳 상장할 때 3곳 정도는 철회
하락세를 하더라. 그만큼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IPO의 한파 시즌이다. 이렇게 지금 또 그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엄중한 시장입니다. 예. 우리가 시장이 계속 희석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우인 이 장외 주식 시장도 한파 속에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줄고 있고 실은 매도 매수가 실종되면서 이렇게 공모주 주식도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종목들 10개 중에서 3곳은 철회한다. 이 뜻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주 시장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켜보아야 하는 게 또 IPO입니다. 10곳 중 3곳이 철회된다면 이제 7곳 중에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도 저희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그렇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또 언제쯤 상장 의지를 또 다루게 될지도 잘 봐야겠네요. 자, 이 속에서 토스뱅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적자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 뱅킹 은행들이 정말 요즘 좋지 않습니다. 가장 선두였던 카카오뱅크 네.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고 있는 K뱅크 심사를 통과했지만 상장에 적신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 상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후로 출범한 토스뱅크,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이 토스뱅크마저 네. 지금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과연 이 미래의 성장성 전망에 무게를 두고 투자했던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대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은행들이 많지 않다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토스뱅크가 어떻게 보면 은행 업무를 벗어나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을 때 상장 가능성도 있고 앞날이 밝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토스뱅크 투자는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스뱅크 참 빛이 나는 기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화제의 기업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 보수적 관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 이슈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 시세는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 관련주들은 정지된 상태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그래도 비썸코리아가 14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 12만 원까지 내려갔다 예. 다시 14만 원대. 12만 원대는 비썸코리아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12만 원, 11만 원까지 내려갔던 것이 좀 더 안정되면서 14만 원대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나무가 15만 8천 원대. 전자 큰 변동 없었고요. 특히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주식과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이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개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전주에 340억의 VC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9천 원대와 만 원대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의 투자 단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정말 신저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 기록을 비바 리퍼블리카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토스뱅크가 적다 늪에서 허덕이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계속 체력이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돼 야놀자, 오랜만에 야놀자가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돌면서 우리가 상장돼 있는 SB 인베스트먼트라든가 IB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같이 동반 상승한 것처럼 비상장에 있는 야놀자 주식도 한 주간에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예. 4만 원대를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뱅크 만원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K뱅크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일반 개인들로부터 외면되고 있습니다. 외면되면서 지금 현재 만원선에 턱걸이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만원선 붕괴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사업 플랫폼 기업 중에서 특히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점점 가격은 하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동 없이
40만 원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마찬가지로 적자 성장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나두 80만 원대 변동 없었습니다. 야나두가 2023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카카오 관련 자회사로서 에듀케이션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가 나도 할 수 있는 야피까지 헬스케어까지 연결되면서 에듀케이션과 헬스가 같이 접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야나두입니다. 이 야나두가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한 8만 원, 80만 원이면 비싼 것처럼 느끼지만 이 가격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리 정말 50도 신저가 기록 연속으로 3만 원도 유토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야놀자가 3만 원대 있다가 나스닥 상장 소식이 한 번에 30%가 폭등한 것처럼 마켓컬리가 새로운 모던템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3만 원도 유태로운 시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자 성장 기업의 한계점에 계속 도달하면서 특히 우리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특히 마켓컬리가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에서도 외면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치고 오면서 마켓컬리의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켓컬리가 3만 2천 원에서 3만 원이 유태로운 한 주였고요. 오아시스 3만 원을 지켰습니다. SK에코프렌트 67,400원 상당히 매수세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SK에코프렌트가 KOTC 시장에 있으면서 앞으로 2023년에 상장을 예고한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변동 없이 7,200원, 퓨라치도 변동 없이 7,600원을 지키면서 한 주의 시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속에서의 좀 가치를 또 발굴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시세 언급해 주셨습니다. 좀 보니까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또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Q&A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들 우리 소장님의 답변으로 한번 궁금증의 가려움 해결해 보시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Q&A 시간입니다.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많이 연락 주세요.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그 가려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시죠. 거래 정지 또는 상폐된 주식도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됩니다.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요즘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스진이라든가 또는 신라젠 이런 기업들, 특히 신라젠이 재상장되면서 그동안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에서 신라젠이 거래된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은 기본적으로 신라젠을 비상장 주식에서 구입했다면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익을 상당히 보실 겁니다. 이 거래 정지된 기업들은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을 확인하시면 특히 그 플랫폼들을 확인하시면 그 속에서 거래 방법론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절차 또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 정지된 주식을 들고 있다면 한 번쯤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확인할 필요 있다. 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로 들면 소장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 재개가 됐지만 그 전에는 장외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가 됐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비상장 주식 매도 후에 세금 신고할 때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없다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권부로서 비상장 거래할 때 계약서를 받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증권부로서 비상장을 거래할 때도 반드시 또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장되기 전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증권부로서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타 이 장외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에 가서 반드시 매매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양도소의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 매매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권 계좌, 주식을 받은 계좌라든가 주식을 보낸 계좌를 소명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입고한 금액, 통장 거래 내역들이 합쳐져서 소명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약서가 없어도 소명 자료를 통해서 이제 증빙은 가능하지만 살짝 조금은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렇죠. 것을 습관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봤고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비상장 주식 이체 방법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이체가 있겠죠. 네. 온라인 이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가지 않고도 바로 예. 우리가 이 그 온라인상으로 주식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미래에셋이라든가 다른 증권사는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서 주식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죠. 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증권사 직원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통일증권은 이런 식으로 이체가 가능하지만 미발행증권 상태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도 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팁까지 알려주셨네요. 이체 방법 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갑니다. 야놀자가 미국에서 상장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에는 상장되지 않는 건지요? 아닙니다. 우리 야놀자가 미국 시장을 확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소문이지 국내 상장도 예.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시면 되고 미국 상장하면 더더욱 좋겠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상장이 되지만 해외 상장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도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상장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상장 쪽으로 또 다시 방향을 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 확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봐야겠네요. 들려오는 뉴스플로우들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니다. 올해 IPO를 연기한 기대주들이 많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그렇다면 IPO 시장에 좀 큰 바람이 불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당연히 불겠죠. 예.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시장 반드시 살아나고 올해 10개 중에 3개 기업들이 철회하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년 2023년도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으로 이 공모지상은 또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살아난다면 장외 주식 시장도 굉장히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보시죠. 최근 장외 주식 시장에 입문한 투자자입니다. 아직도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증권사 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증권브로커 비상장을 제외한 어떻게 비상장 주식 거래품 이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많이 네네.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피스탁이라든가 또 제이스탁 이런 곳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한다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전합니다. 주식을 먼저 받고 주식을 거래한다면 안전한 거래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내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증권브로커 비상장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활용하는 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래 팁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 상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외 주식에 대한 어려움, 장벽을 많이 깨시고 있으실 겁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좀 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양주 소장님과 함께 종목 들여다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요즘 좀 시장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세일 구간이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진짜 정상 가격인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 상황 속에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좀 모아서 어떤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고 좀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저가 종목들이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거의 4월 달, 올 4월부터 지금 현 10월 달까지 계속 하방으로 흐르면서 거래소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 장외 주식도 연일 신저가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저가 종목들이 시장의 지배력은 대단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눈여겨보고 한 번쯤은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갈 것인가. 왜? VC가 투자한 가격이 거의 14만 원대 가는 기업들도 지금 3만 원대 가격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C들의 투자 단가 대비해서 너무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런 대형 신저가 종목들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바 리퍼블리카가 50우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이 시대죠. 예. 민주공화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예. 그것도 뭐냐면 신사업의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토스라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간편 송금으로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했고 여기에 증권과 은행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스톱 인베스트먼트 금융을 지배하고 네. 있는 특히 온라인의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3만 원대 초반의 가격은 정말 예전에는 거의 13만 원, 14만 원까지 건 주식입니다. 회사의 내부적 문제, 적자 성장 기업 또는 추가 투자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지만 시장이 살아난다면 특히 MZ세대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토스뱅크, 네. 토스증권 또는 이를 지배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은 상승할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지금의 신저가가 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비바 리퍼블리카를 공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빗썸 코리아입니다. 이 빗썸 코리아가 신저가에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60만 원, 70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 빗썸 코리아가 시장의 지배력, 특히 현금 보유력이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서 갖고 있는 현금 보유력이.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도 거의 20% 넘기 때문에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서 지금 주가는 정말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 단위의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 현재 이 정도 가치라면 정말 저평가돼 있고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 한때 7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지금 14만 원대 있다면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살아난다면 이 빗썸 코리아는 가장 많이 먼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고 상장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충분히 옛날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빗썸 코리아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만원 선이 붕괴되고 있지만 또다시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고 수익이 개선된다면 이 K뱅크도 우리는 2대 인터넷뱅킹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가 있다. 2만 5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지금 만원 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특히 업비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자산이 살아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K뱅크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죠. 요즘 이커머스 시장에서 컬리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건 쿠팡 그 뒤를 이어서 식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지배를 확대했던 기업입니다. 이 마켓 컬리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여 있는 우리가 뷰티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컬리도 시장의 지배력 형성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5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4만 원에 와 있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저가 경신 종목 통해서 기회 얻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